2020년 12월 23일 펠로톤 주가가 171.09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달러. 넷플릭스보다 컸죠? 그런데 2년 후 주가는 8달러. 95%가 증발했습니다. 2,000달러짜리 실내 자전거 하나로 피트니스 업계를 뒤집었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소셜사이클 강사 출신이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킥스타터에서 30만 달러로 시작해 한때 애플 오브 피트니스로 불렸다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된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바로 펠로톤입니다. 2012년 존 폴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이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바네스 앤노블 전자책 사업부 사장이었던 그는 운동 중독자였죠. 소울사이클, 플라이휠 같은 부티크 사이클 스튜디오의 열혈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벽 클래스를 놓치기 일쑤였죠. 왜 집에서는 스튜디오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을까? 폴리의 아내가 던진 질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는 즉시 가능성을 봤죠.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점을 없앴듯 집에서 하는 프리미엄 피트니스가 헬스클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2년 1월 폴리는 동료 4명과 펠로톤을 창업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중엔 그레이엄 스티브스 전 IAC 임원, 톰 코르테세 전 바네스 앤노블, 요니펑 전 티켓플라이 CTO, 사이클 강사 출신 힌디 클라인이 있었죠. 초기 자본금은 각자 모은 40만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첫 프로토타입은 엉망이었습니다. 일반 실내 자전거에 아이패드를 테이프로 붙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클 클래스, 리더보드로 경쟁, 강사와 실시간 소통, 집에서도 스튜디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2013년 8월 킥스타터에 올렸습니다. 목표액 25만 달러. 한 달 만에 30만 7,332달러를 모았죠. 투자자 297명. 미미해 보이지만 시장 검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2,000달러짜리 자전거를 살 의향이 있다는 증명이었죠. 2014년 2월 시리즈 A 310만 달러 조달. 타이거 글로벌이 주도했습니다. 8월엔 시리즈 B 1,050만 달러.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죠. 대만에서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뉴욕에 첫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를 촬영하는 공간이었죠. 펠로톤 바이크의 가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체 1,995달러, 월 구독료 39달러, 일반 실내 자전거가 300달러인데 7배였죠. 많은 이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 2015년 12월 시리즈 C 7,500만 달러 조달, 기업가치 4억 달러. 첫 TV 광고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더 기프트 댓 기브스 백이라는 크리스마스 캠페인. 펠로톤을 선물 받은 주부가 1년간 운동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강사진이 핵심이었습니다. 로빈 아르존, 코디 릭스비, 엘리 러브 같은 스타 강사들이 탄생했죠. 그들은 단순 트레이너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십만 명, 펠로톤 라이더들의 우상이 됐죠. 로빈 수업 들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17년 5월 시리즈 D 3억 2,500만 달러, 기업가치 12억 5천만 달러로 유니콘 등극. 클라이너 퍼킨스, GGV 캐피털이 투자했죠. 이 자금으로 두 번째 제품 펠로톤 트레드를 개발했습니다. 가격은 더 충격적. 4,295달러. 커뮤니티가 펠로톤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 수십만 명이 모였고 해시태그 펠로톤맘스, 해시태그 펠로톤데드 같은 해시태그가 생겼죠. 사용자들끼리 생일을 축하하고 100회 라이딩을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운동이 소셜 활동이 된 거예요. 2018년 8월 시리즈 E 5억 5천만 달러. TCV가 주도했고 기업가치 40억 달러. 연매출이 7억 달러를 돌파했죠. 바이크 판매 25만 대, 구독자 50만 명. 월 이용률이 95%로 넷플릭스보다 높았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나스닥 상장. IPO 가격 29달러. 첫날 종가 25.76달러. 11% 하락이라는 실망스러운 대비였죠. 시가총액 80억 달러. 투자자들은 아직 적자라며 우려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손실 1억 9,6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 12월 펠로톤 와이프 광고가 대논란이 됐습니다. 마른 여성이 남편에게 펠로톤을 선물 받고 1년간 운동하는 내용이었는데 성차별적, 디스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주가는 한 달 만에 15% 떨어졌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패러디 광고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자 펠로톤 주문이 폭주했죠. 배송되기만 3개월. 중고 바이크가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2% 성장. 주가는 3월 19달러에서 12월 171달러로 9배 상승했습니다.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6월 100만 명 돌파, 2021년 6월 240만 명. 매출은 2020년 회계연도 18억 달러에서 2021년 4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했죠.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나이키를 추월했습니다. 폴리는 승리에 취했습니다. 5년 내 구독자 1억 명이라는 목표를 발표했죠. 20억 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코라는 피트니스 장비 회사를 4억 2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직원을 3,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죠. 하지만 2021년 5월 트레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아이가 러닝머신에 끼어 사망한 거예요. 70건의 부상사고도 보고됐죠. 처음엔 리콜을 거부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12만 5천 대를 리콜했습니다. 손실액 1억 6,500만 달러. 주가는 하루 만에 14% 폭락했죠. 더 큰 문제는 수요 급감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헬스장이 재개장하자 주문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 4분기 펠로톤은 처음으로 구독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죠.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손실만 4억 3,900만 달러. 주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CNBC가 펠로톤이 모든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고가 쌓여 창고비 만월 1,000만 달러였죠. 다음 날 주가는 24% 폭락한 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점 대비 86% 하락이었습니다. 2022년 2월 8일 폴리가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은 스포티파이 CFO 출신 베리 메카시. 동시에 직원 2,800명을 해고했죠. 오하이오 공장 건설도 중단했습니다. 생존 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메카시의 구조조정은 극단적이었습니다. 5월에 추가로 800명 해고,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대만 업체에 아웃소싱, 월 구독료를 39달러에서 44달러로 인상, 바이크 가격은 1,495달러로 인하했죠. 하드웨어는 손해보고 구독으로 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주가는 1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35억 달러. 정점의 93%가 사라졌죠. 아마존과 나이키가 인수설이 돌았지만 무산됐습니다. 액티비스트 투자자들이 회사 매각을 압박했죠. 2022년 8월 펠로톤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펠로톤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거죠. 자존심을 버린 결정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할인 판매되는 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의미했거든요. 2024년 5월 메카시마저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신임 CEO는 없고 2명의 공동 임시 CEO 체제. 같은 날 직원 400명을 추가 해고했죠. 글로벌 철수도 시작해 독일, 호주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2024년 펠로톤의 주가는 3에서 5달러, 시가총액 1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구독자는 300만 명 수준에서 정체. 분기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매출 7억 1,800만 달러, 전년 대비 4% 감소, 손실 1억 6,700만 달러.
그나마 긍정적인 건 구독 사업입니다. 6월 구독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이용률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죠. 앱 전용 구독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월 12.99달러로 저렴한 옵션이죠. 새로운 시도도 있습니다. 펠로톤 로우, 펠로톤 가이드 같은 신제품을 출시했죠.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B2B 시장도 공략 중입니다. 힐튼, 하얏트 같은 호텔 체인과 제휴해 객실에 바이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렌털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5월 89달러에 바이크를 빌려주는 거죠.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애 진입 장벽을 낮춘 겁니다. 중고 리퍼비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1,000대의 중고 바이크를 판매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미러, 톤날, 노르딕 트랙 등 수많은 홈 피트니스 회사들이 등장했죠. 애플 피트니스는 월 9.99달러로 펠로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운동 영상이 넘쳐나죠. 재무 상태는 위태롭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억 달러, 부채 17억 달러. 2024년 5월 150억 달러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완료했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큽니다. 분기마다 1억 달러 이상 손실이 계속되면 2, 3년 내 현금이 바닥날 수 있죠. 투자 관점에서 펠로톤은 고위험 고수익 종목입니다. 주가가 3달러대로 떨어져 상승 여력은 크지만 파산 위험도 있죠. 회생 가능성은 구독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달려 있습니다. 인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구독자 500만 명 달성, 흑자 전환, 인수 제한. 이 경우 주가가 20에서 30달러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구독자 이탈, 현금 소진, 파산 신청. 이 경우 주식 가치가 0이 될 수 있죠. 펠로톤의 실패 원인을 정리하면 첫째, 코로나 특수를 영구적 트렌드로 착각했습니다. 둘째, 과도한 확장과 투자로 비용 구조가 망가졌죠. 셋째, $2,000 자전거는 여전히 대중화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넷째, 경영진의 오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펠로톤이 만든 변화는 의미 있습니다. 홈 피트니스를 럭셔리 경험으로 바꿨고 운동을 소셜 활동으로 만들었죠. 라이브 스트리밍 피트니스라는 새 카테고리를 창조했습니다. 300만 명이 여전히 펠로톤을 사랑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존 폴리는 2022년 퇴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했고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믿었다. 겸손함을 잃었다. 171달러에서 3달러까지 98% 하락. 이것이 펠로톤의 현실입니다. 펠로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피트니스 넷플릭스가 될 수도 그냥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0 자전거가 만든 홈 피트니스 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누군가는 그 유산을 이어갈 겁니다. 그게 펠로톤일지 다른 회사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펠로톤은 전형적인 코로나 버블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장, 그리고 자유낙하. 하지만 300만 명의 충성 고객과 강력한 브랜드, 우수한 콘텐츠는 여전히 자산입니다. 3달러 주가가 0이 될지 30달러로 회복될지 그것이 펠로톤 투자의 도박입니다.